인생의 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에 지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당신께 지금 이 순간만큼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며 강함을 증명하려는 사람과 말없이 조용하지만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면 온화하고 부드럽고 말수도 많지 않은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묘하게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억지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굳이 인정받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의 무게감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전달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걸까요? 어떤 내면의 단단함이 그런 여유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높은 직함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여유 있고 기가 센 사람은 그 욕구로부터 이미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맹담함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 안에 충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것이 옳은지 살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특징은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데도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조용하고 여유 있지만 기가 센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억누르는 것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몸으로 압니다. 누군가 자신을 건드렸을 때 그 순간 반응하지 않고 잠시 물러서서 생각합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상대방의 말이 진짜 내 마음을 움직일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그냥 넘어갑니다. 화를 낼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화를 낼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력이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상대방보다 항상 한 발 위에 서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말을 아낍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견디지 못해 불필요한 말로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편안합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불안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말이 적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굳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납득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말, 적은 사람이 지혜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의 침묵은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가득 찬 침묵입니다. 그 안에 생각이 있고 관찰이 있고 통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드물게 한마디를 할 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들은 경쟁에 쉽게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이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기려 한다고 해서 굳이 맞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쟁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였는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는지를 봅니다. 이 시선의 방향이 삶을 완전히 달게 만듭니다. 타인을 기준으로 삼으면 항상 부족합니다. 더 잘난 사람은 항상 존재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도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유의 근원입니다. 쫓기지 않는 삶, 비교하지 않는 삶에서 진짜 여유가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표정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눈빛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강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자신이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절했을 때 관계가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를 더 망칩니다. 억지로 한 일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반면 분명하게 거절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진심을 담습니다. 받아들인 부탁은 온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타인을 지키는 일이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잃으면 결국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남의 일에 쉽게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섣불리 끼어들어 조언하고 판단하고 훈수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상대방에게도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여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삶에 관여하고 싶어 합니다. 충고하고 싶고, 바로잡고 싶고, 자신의 경험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욕구 안에는 사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그 욕구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원할 때 손을 내밀지, 원하지 않는데 먼저 나서지는 않습니다. 이 절제가 그 사람을 더욱 신뢰받게 만듭니다.
말을 아끼기 때문에 말할 때 더 진지하게 들립니다. 삶의 여유는 또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데서도 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강박이 없습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 자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과 굳이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사람됨을 보고 사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이 원칙을 지킵니다. 많은 관계보다 깊고 진실한 몇 개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진심으로 함께합니다. 억지로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인연과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일이 잘 안 됐을 때 오래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돌아보고 배울 것을 배운 다음에는 내려놓습니다. 실패를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경험이고 이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 없이는 진정한 성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삶이 항상 순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굴곡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역경 앞에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찾아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바람이 세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볼 때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이들은 또한 자신에게 솔직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합니다.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 합니다. 이 솔직함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애쓰는 사람은 항상 긴장 속에 살게 됩니다. 들킬까봐, 드러날까봐, 부족해 보일까봐 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반면 자신의 부족함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실제 성장에 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타인도 제대로 볼 수 있고 세상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이 자기인식이 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에 강하고 약한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상황에 자신을 밀어넣지 않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지킨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또 하나의 힘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그것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억지로 싹을 끌어당겨 빠르게 키우려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도, 성장도, 신뢰도, 변화도 모두 시간 안에서 익어갑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이 더 빨리 앞서 나간다고 해서 자신의 속도를 잃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속도를 지킵니다.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항상 먼저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또 하나의 깊은 특징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바쁜 척하지 않습니다. 바쁨을 능력의 증거처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하고 자연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저 존재하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충전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만큼 완전히 활용된 시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바쁨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안에 충분한 세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유 있고 기가 센 사람들은 칭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이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칭찬에 너무 의존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때만 기분이 좋고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진다면 결국 타인의 말에 끌려다니는 셈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감사하게 받되 그것이 자신의 행동 기준이 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난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근거 있는 비판인지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를 먼저 봅니다. 근거가 있다면 받아들이고 고칩니다. 근거가 없다면 흘려보냅니다. 이 분별력이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누가 칭찬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누가 비난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자신이 할 일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베풀되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워해 주기를, 언젠가 돌려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도움 자체가 목적이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대에 못 미쳐도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준 만큼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기대가 없는 배폭은 순수하고 가볍습니다. 그 배폭은 상대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이런 사람의 친절은 진짜 친절입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작은 성찰이 쌓여서 사람을 만듭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매일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반응을 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매일 자신에게 쓴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 명상록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자신과의 대화는 가장 중요한 대화입니다. 결국 이 모든 특징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늘 여유롭고 조용한데 기가 센 사람들의 가장 큰 비밀은 자신 안에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전쟁,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전쟁, 인정받아야 한다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 싸움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데 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라고 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지금을 삽니다. 지나간 것에 매달리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소진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과 실패와 반성과 성찰 속에서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상처를 받고 치유하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자신이라는 사람을 알아가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흔들렸다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조금 덜 상처받았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하고 여유로우며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장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늘 여유롭고 조용한데 기가 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조용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진 또 하나의 깊은 특질은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이는 면만을 봅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쉽게 단정짓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비난하기 전에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구나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이 태도가 관계를 훨씬 가볍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에 일일이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지칩니다. 끊임임 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삶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훨씬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관대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아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틀리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다. 틀렸을 때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믿는 사람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것이 소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가장 깊은 행복의 형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프지 않고, 지금 굶주리지 않고, 지금 두려움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아는 사람은 늘 감사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얼굴에 드러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온화함이 배어나옵니다. 그 온화함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곁에 모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날씨를 바꿀 수 없고,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이미 지난 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하루를 망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고 그 빗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차 한 잔을 즐깁니다. 이 유연함이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더 잘 살고 싶다, 더 많이 갖고 싶다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루를 원하는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자신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겨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있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여유와 강함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어떤 외부 조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유롭고 조용한데 기가 센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다듬어온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을 갖고 온 사람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삶, 크지 않지만 단단한 삶, 그 삶이 쌓여서 그 사람의 댐댐이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고 조금 더 말을 아끼고 조금 더 판단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어느 날 가장 여유롭고 단단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